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 류선비는 천성이 모질지 못하고 착했지만 글만 읽던 선비인지라 생계를 꾸리고 살아가는 수완이 없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전답이 있었으나 남에게 인심을 쓰거나 사기를 당해 흔적 없이 사라지자 겨우 아내의 삭반의질로 근근히 생활하였고 그 일감마저도 없을 때에는 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다. 시간은 흘러 부부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하나 얻게 되었다. 하지만 형편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매일 양식을 걱정해야 했다. 아내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삭바느질 일감도 여의치 않았으며 이웃에게 양식을 구하려 했으나 그것 또한 마땅치 않아 급기야 사흘을 굶게 되었고 물러 줄인 배를 채워야 했다. 때는 6월이라 운해기도 끝났고 추수까지는 아직 멀어 남의 집 품팔이도 여의치가 않았다. 아내가 무슨 수가 없겠느냐는 듯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그 며칠 먹은 것이 없어서 저도 저지만 아이가 힘이 없어요. 이러다가는 탈이 나겠어요. 근처 밭에 가서라도 어찌 해보셔요. 남편은 이태로운 상황에 처한 아내와 아이를 보고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호미와 망태기를 들고 수학기에 접어든 근처 감자밭으로 갔다. 류선비가 몸을 낮추어 감자줄기를 손에 잡고 호미를 대려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다. 어찌 이 많은 감자 중에서 내 것은 없단 말인가? 한 줄기 캤다고 표가 나지는 않겠지? 아니지, 아니야. 이 감자는 내 것이 아니다. 남의 것을 탐하면 아니 되는데. 류선비는 끝없는 번민이 시작되어 차마 호미질을 할 수 없었다. 류선비는 호미질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둥근 보름달이 떠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환하게 비치고 있는 달빛이 자신의 처지를 어루만져 주는 듯 따스했지만 이내 남의 밭에 발을 들인 자신을 꾸짖는 듯 차갑게 바라보는 듯했다. 더는 도둑질을 할 수 없었던 류선비는 고개를 수그린 채 힘없이 텅 빈 망태기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이때 먼 발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감자밭의 임자인 김서방이었다.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농사를 지어 적지 않은 밭이 있던 터라 수확기가 가까워지면 좀도둑이 적지 않았다. 머슴에게 파수를 보라 일렀는데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러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본 것이었다. 김서방은 평소 류선비가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착한 것을 알았기에 류선비의 이런 모습이 안타까웠고 딱하게 여겨졌다. 김서방은 그 길로 집으로 들어와 아내를 깨워 죽을 끓이도록 했고 죽을 들고 류선비의 집으로 향했다. 힘없이 늘어져 있는 가족들을 보고 깊은 시름에 잠긴 류선비는 늦은 밤에 밖에서 자신을 찾는 기척을 들었다. 혹여 자신의 도둑질이 들키지는 않았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밖으로 나가보았다. 아니, 김서방, 이 늦은 밤에 어인 일이시오. 유선비님, 여기 죽을 끓여왔습니다. 그 많던 전답이 다 어디로 가고 일이 형편이 어려워진 줄 미처 몰랐습니다. 가족들에게 조금씩 천천히 들게 해서 거기를 연하게 해주십시오. 류선비는 김서방의 호의에 거듭 고마워했고 급히 아내를 깨워
죽을 먹였다. 류선비는 김서방 덕분에 위기를 넘겼으나 내일 끼니가 다시 걱정이 되어 쉬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김서방이 류선비를 다시 찾아왔다. 김서방, 덕분에 가족들이 아사를 모면했소. 고맙소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선비님, 앞으로 양식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농사를 넉넉히 짓고 있으니 류 선비님 가술 들끼니를 살펴드리겠습니다. 기실 김서방은 오래전 마을에 가뭄이 왔을 때 류 선비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김서방은 다음 날 양식과 장작을 류 선비의 집으로 날라다 주었고 이후로도 계속 보살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러한 선행도 김서방에게 점차로 부담이 되어갔으며 다른 호구지책을 찾지도 않고 기약 없는 과거 시험을 보려고 글만 읽는 나이든 류 선비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 김서방은 답답한 마음에 류 선비를 찾아와 말했다. 류 선비님, 그동안 약소 하나마 제가 도움을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호구지책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류 선비는 김서방의 말에 달리 답변을 못했다. 글을 많이 읽어 글자라는 외에 딱히 특기도 없던 터라 류 선비도 답답하긴 매한가지였다. 이 모습을 보고 김서방이 잠시 주저하며 말했다. 선비님, 다행히 선비님께서는 글을 잘하시니 먹이나 붓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물건들로 장사를 해보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류 선비는 자신은 없었지만 뚜렷한 대안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암담했고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서 챙겨주는 김서방이 고마워서 그의 말을 따라야겠다는 생각에 수긍하였다. 김서방은 류선비가 얼마간의 붓과 먹을 구할 수 있도록 장사 미천을 되었다. 류선비는 막상 붓과 먹을 들고 장사를 하려고 하니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우선 양반 신분을 감추고 옆마을 서당으로 갔다. 차마 붓장사를 하러 왔다는 말은 못하고 서당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훈장에게 어려운 한자들을 물었고 선뜻 답하지 못했다. 이를 지켜보던 류선비는 조심스레 훈장에게 귀뜸했다. 훈장은 고마운 마음에 아이들이 류선비의 붓과 먹을 사도록 해주었고 다른 마을에 있는 서당의 훈장에게도 소개를 해주었다. 류선비는 금세 붓과 먹을 팔았고 적잖이 이윤도 남았다. 류선비가 두둑해진 전대를 두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개를 넘으려니 허기가 졌다. 고개 앞 주막에서 주모에게 요깃거리가 있는지 물었으나 마침 밥이 다 떨어지고 막걸리만 남았다고 했다. 배가 고파 막걸리로 허기를 면하고 고개를 넘다가 그만 취해서 두중에 나무에 기대어 잠이 들고 말았다. 한숨 자고 일어나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는데 그만 전대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자 류선비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살피며 다시 내려가는 중이었다. 그때 길 한가운데 비단 주머니가 보여 주워보니 직원들이 쓰는 패철이었다. 류선비는 누군가가 패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고 있었다. 그때 길 맞은편에서 조그만 사내아이가 자신에게 다가와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었다. 직관 나리, 저희 주인 나리께서 나리를 여러 날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요. 어서 저희 주인 댁으로 가시지요. 류선비는 어리둥절하여 자신은 직관이 아니라
단지 배철을 주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할 뿐 묵묵부답으로 그냥 보낼 수 없다는 듯이 류 선비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전대를 잃어버리고 날도 이미 어두워지자 류 선비는 하는 수 없이 아이가 이끄는 대로 커다란 기와집에 들어갔다. 아이가 행랑채로 밥을 차려오자 류 선비는 마침 배가 고픈 터라 염치불고하고 허겁지겁 먹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아이가 선비에게 말했다. 직관 날이 내일 날이 밝으면 주인 나리와 함께 선산으로 가셔야 합니다요. 근래에 주인 나리의 꿈에 돌아가신 부친께서 자주 나타나 이상한 생각이 드니 직관을 대동하고 선산에 가보자고 하십니다요. 이 말을 듣고 류 선비는 화들짝 놀라 말했다. 어허, 얘야. 내 일찍이 풍수와 관련된 책들을 접하긴 하였으나 네가 찾는 직관은 아니란다. 무언가 착각이 있는가 보구나. 이 말을 듣고 아이는 잠시 난감한 눈치였으나 자신이 주인을 자주 따라다녀 풍수를 조금 아니 일러주는 대로 따라하면 낭패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류 선비는 아이의 말이 미덥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거절하면 아이가 난처해질 것 같아 따르기로 했다. 이어서 아이는 주인이 선비에게 물으면 내일 마국간에서 제일 비루먹은 말을 골라 타고 자신을 시동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류 선비는 자신을 직관이라고 소개하며 주인에게 인사한 후에 주인을 따라 선산으로 가게 되었다. 류 선비는 아이의 말대로 제일 비루먹은 말을 고르고 아이를 시동으로 데리고 갔다. 얼마 동안을 가니 선산에 도착했고 주인이 직관으로 따라온 류 선비에게 선친의 묘자리가 어떠한지 물었다. 류 선비는 책으로만 풍수를 접했던 터라 빨리 대답을 못했다. 그때 옆에 있던 아이가 넌지시 류 선비에게 말을 했고 류 선비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 말을 받아 패처를 꺼내보는 신용을 하며 따라서 말했다. 날이 보아하니 땅속이 뒤틀려 돌아가신 부친께서 거꾸로 서 계십니다. 속히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곳은 묘로 쓰기 부적합하오니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인은 직관에게 선친의 묘자리를 보게 했지만 묘를 파헤치는 것이 품이 들 뿐더러 못마땅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지기로부터 유명한 직관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터라 하는 수 없이 일꾼을 동원해 묘를 파보도록 했다. 얼마 후 직관의 말대로 선친의 유해가 거꾸로 서 있는 것을 확인하니 놀랐다. 서둘러 선친의 유해를 수습하여 이장 준비를 하도록 했다. 주인은 직관이 비루먹은 말을 타고 남루한 행색이었는데 오히려 유능함에도 겸손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했다. 이어서 직관더러 앞장서서 이장할 장소를 찾아가도록 했다. 꼬마 아이는 류선비가 탄말의 고삐를 은근히 당겨가면서 어느 한 장소로 갔고 류선비에게 조용히 소곤거렸으며 류선비는 또다시 일러준 대로 말했다. 날이 앞에 보이는 진흙더미가 있는 자리가 천하의 명당인지라 이곳의 선친을 이장하시면 자손 대대로 번창할 것이옵니다. 이에 주인은 물이 흥건히 고여있기까지 한 진흙 땅을 명당이라니 믿기지 않아 잠시 주춤했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일꾼들에게 땅을 파보라고 했다. 한참 동안 땅을 파니 마른 땅이 나오기 시작했고 얼마를 더 파내려가니 빈 석관이 나왔다. 다들 놀랐고 직관의 말대로
미리 석관까지 준비가 된 하늘이 점주해준 명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인은 선친의 이장을 이곳에 하도록 했고 묘역을 정리한 후에 직관을 칭찬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주인은 류선비에게 기한 없이 머물다 가도록 했고 인근 마을의 부자들에게 직관을 소개시켜 주었다. 류선비는 직관 일을 몇 차례 의뢰받았고 아이가 따라다니며 일러준 대로 하자 딱 들어맞았고 많은 보수를 받게 되었다. 류선비는 이 일로 돈을 벌게 되어 뿌듯했으나 몇 달이 지체되자 집에 두고 온 처자식이 걱정되었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밤이 되자 류선비가 아이를 불러 말했다. 얘야, 네 덕분에 명성도 얻었고 재물도 모았으니 고맙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모르겠구나. 다만 집을 떠나온 지 벌써 여러 달이 흘러서 식구들이 걱정되어 더는 여기에 머물 수가 없겠구나. 주인 날이께 잘 말씀드려 주겠느냐. 이에 아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제가 주인 날이께는 고할 터이니 내일 욕심 부리지 말고 주인 날이께서 원하는 것을 물으면 비루 먹은 말과 소인을 데리고 가겠다고 답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류선비는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차량채로 들었다. 주인은 류선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류선비는 아이가 일러준 대로 소원을 말했다. 기실 류선비는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으며 속히 아내와 아이 곁으로 가고 싶었다. 주인은 류선비가 하는 말을 듣고 욕심이 없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에 깊이 감동했다. 류선비가 원하는 것 외에 돈꾸러미를 류선비 모르게 실려보냈다. 류선비가 아이와 함께 주인집을 나서서 한참 가는 중이었다. 아이가 주위를 돌아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정색하며 류선비에게 말했다. 여보게, 그동안 내 말을 따라하느라 수고 많았네. 나는 아이의 모습을 하였으나 실은 옥황상제의 막내 아들이라네. 자네가 어려운 형편에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고 착한 마음을 지녀 도와주러 잠시 내려온 것이라네. 앞으로도 착한 마음과 정직함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다시게나. 이 말을 듣고 류선비는 당황하였으나 이내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류선비가 차마 머리를 들지 못하다가 고마움을 표하려고 고개를 들자 아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류선비는 급히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아들과 함께 반갑게 맞이했다. 류선비는 아내와 아들이 굶을 것을 걱정해 왔는데 오히려 혈색이 좋고 잘 지낸 것 같아 궁금했다. 아내는 남편이 떠난 날 어떤 아이가 쌀을 넉넉하게 실어다 주어 풍족하게 지냈다고 했으며 남편보다 일찍 많은 돈꾸러미가 도착했다고 했다. 남편은 그간에 지낸 자초지종을 아내에게 얘기했고 그동안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갈 계책을 마련해준 이웃 김서방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류선비는 하늘 아래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로지 선하고 착하게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후에는 성실하게 땀 흘려 일을 하여 가산을 잘 관리했으며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고 남을 배려하며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